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립니다.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좀 이어보죠. 포스코 케미칼이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죠. 이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라인을 건설에 착수했다라는 소식 오늘 주가 급등에 영향이 됐는데요. 네, 그렇죠. 관련주들도 들썩이고요.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음극재를 주로 이제 생산을 많이 했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양극재 부분으로도 이제 계속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뭐 국내에서 뭐 유일하게 양극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를 다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양극재를 최근에 이제 시설 확장을 하는데 어저께 이제 포항에서 차세대 양극재 공장을 착공을 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상당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주요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9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포항의 영일만 지역에 하이니켈 관련 양극재 생산 공장을 짓겠다라는 거고요. 일단 투자하는 금액은 한 2,9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단계, 2단계로 이제 나눠서 이제 공장 증설이 진행이 되는데요. 1단계로 2024년도까지 3만 톤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을 하고요. 2025년도까지는 최종적으로 이제 6만 톤 규모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6만 톤 정도의 규모는 어느 정도냐라고 하게 되면 네. 전기차,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돌아다니는 전기차가 한 60만 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양극재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제 큰 수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은 뭐 단순히 포항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광양이나 구미에도 양극재 공장을 현재 갖고 있고요. 그것까지 합친다라고 하게 되면 2025년도에는 국내 16만 톤, 그 다음에 해외 포함해서 해외에 11만 5천 톤, 합쳐서 27만 5천 톤 규모의 양극재 이제 생산 시설을 이제 확보하게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향후의 그 성장성을 오늘 좀 미리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함께 만드는 기업으로서는 국내 유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이렇게 급등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업을 확대하는 하이니켈 단입자 양극재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네네. 이번 투자로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좀 본격적으로 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건지 기업 분석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뭐 하이니켈 그 양극재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양극재를 보면 이제 보통 크게 나누면 그 삼원계하고 이제 LFP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LFP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많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뭐 중국 내에서 소비가 대부분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양극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원계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배터리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NCM이라고 해서 니켈, 그다음에 코발트, 망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형태의 양극재를 삼원계 양극재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삼원계 양극재에서 가장 비싼 이제 그 코스트가 들어가는 게 코발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발트를 어떻게 하면 이제 줄여볼 수 있을까라고 이제 많이 궁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코발트를 줄이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니켈의 함유량을 높이는, 비중을 높이는 그런 이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NCMA라고 해서 여기 이제 알루미늄, 코발트 대신 일부를 알루미늄으로 대체하는 그런 이제 양극재 두 종류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NCM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지금 대부분 이제 하이니켈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니켈은 이제 니켈 함유량이 88% 이상인 양극재를 이제 뜻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양극재가 하이니켈화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배터리의 이제 성능이 뭐 출력이나 그런 뭐 그 기간,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의 운용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니켈 자체가 상당히 이제 폭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재료다 보니까 위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제어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술이었는데 국내 업체들이 그런 부분에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이니켈 관련돼서 이제 이번에 나오는 게 단입자 그 양극재인데요. 보통 이제 하이니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개 아니면 4개 정도의 성분들이 합쳐져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입자 형태로 만든다라고 해서 단입자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단입자를 만들게 되면 기존 배터리에 비해서 출력이 보다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 배터리의 그 기간도 좀 더 오래 쓸 수 있다라는 게 강점입니다. 대신
그만큼 기술력이 또 필요한 그런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이제 포스코가 그쪽 분야로 이제 그 공장을 증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도 좀 더 반응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음극재 쪽으로도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이제 설비를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세종시에 최근에 이제 저팽창 이제 음극재 생산 시설 현재 건설 중입니다. 그러니까 음극재 중에서도 이제 팽창이 좀 적게 들어서 좀 더 이제 안정적인 그런 이제 배터리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음극재를 말하는 건데요. 기존에 이제 7만 5천 톤에서 23년도엔 3만 5천 톤 규모로 이제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뭐 전체적으로 기업의 그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부분은 상당 부분 강화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음극재와 양극재를 함께 만드는 국내 유일무이의 회사다라는 점에서 굴지의 기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해외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입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예. 일단 뭐 그 삼원계 관련돼서 뭐 국내 회사들이 대부분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국내에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세계 회사가 원체 삼원계로는 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요. 이런 그 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뭐 국내 소재 부품 회사 같은 경우도 상당한 그 기술 축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포스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적인 소재 관련된 기업으로는 상당 부분 이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양극재보다 원래는 음극재 쪽에 좀 더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인공 흑연 관련된 부분인데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포스코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관련 소재를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상당한 그 기술력이 축적이 돼 있고 생산 능력도 상당 부분 크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GM하고 합작 공장을 이제 캐나다에 이제 설치하기로 그렇게 이제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GM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LTM 셀즈라는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고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GM에서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를 이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GM이 LT넘 셀즈에 들어가는 그 양극재 소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소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과연 이게 특별한 것이냐라고 하면 약간 좀 이례적인 거는 맞긴 하지만 네. 과거에 이제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전성을 감안을 해서 직접적으로 소재를 찾아서 그러니까 이 소재를 부품 회사에다 직접적으로 소재를 소개시켜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전혀 새로운 건 아니고 대신 이제 좀 드문 경우고요. 뭐 이런 뭐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LG와의 그 이제 합작법인에서 주도권 경쟁에서 조금 좀 주도권을 좀 잡아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가 강하게 이제 표현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렇게 이제 소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GM에서 뭐 깊숙하게 관여한다라고 하게 되면 LG 입장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현재 조인트 벤처가 깨질 경우에 뭐 상당히 좀 부담감도 가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그 GM 쪽의 발언권이 좀 더 세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와 반대적으로 뭐 포스코 케미 같은 경우는 뭐 안정적인 또 수요처 하나를 확보했다라는 게 향후에 뭐 생산 시설이나 매출, 뭐 순이익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을 가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주식 투자의 입장에서도 좀 풀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생산 라인 사업 확대 소식에 뭐 이 포스코 케미칼은 물론이고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들도 급등세를 보이거든요. 네.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일단 뭐 지금 뭐 국내에 관련된 이제 소재 기업들은 뭐 상당한 경쟁력이 아까도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단순하게 지금은 현재 이제 단순히 그 원재료를 받아서 가공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라고 보면 최근에 들어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관련된 이제 원자재를 직접 확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 이제 속해 있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이 최근에 철강 산업에서 소재 산업으로 이제 급격하게 이제 구조를 이제 전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포스코 포스코 같은 경우 최근에 뭐 리튬 광산도 뭐 아르헨티나에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생산 시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루나 아니면 기타 뭐 여러 지역의 그 원자재 2차 소재 관련된 광산들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산을 취득한다라고 하게 되면 보다 싼 가격으로 뭐 이 원자재를 계열사인 이제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이제 뭐 넘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포스코 케미칼 입장에서 보면 뭐 약간의 저가의 그런 안정적인 재료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향후에 그 수익성을 좀 더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 뭐 주가가 조금 이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주 전체적으로 지금 바닥권을 어느 정도 다지고 나서 뭐 전체적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면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향후 성장성을 감안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네. 이렇게 이제 2차 소재 관련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니켈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많이 이제 내려오긴 했지만 뭐 3월 초에 이제 5만 달러를 될 만큼 급등을 했다가 지금 3만 5천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작년 말 기준으로는 여전히 50% 정도의 이제 상승폭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외에 이제 뭐 코발트나 망간이나 뭐 리튬이나 뭐 이런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뭐 상승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뭐 순이익 면에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도 투자하실 때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의 흐름은 좋겠지만 다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게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생각하고 계신 혹시 탑픽 종목이 있으신가요? 네, 뭐 일단 2차 전지 관련 쪽으로는 뭐 양극재 소재 쪽은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뭐 얘기 나온 게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긴 하지만요. 뭐 국내에서 양극재를 뭐 많이 생산하는 회사는 이제 에코프로 BMB나 이제 LNF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코스닥 시총 뭐 1위가 이제 에코프로 BMB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네. 에코프로 BMB 같은 경우는 뭐 조인트 벤처로 해서 지금 뭐 SK온이나 삼성 SDI 쪽으로도 계속 이제 양극재를 뭐 상당히 공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하이 니켈 관련된 양극재를 아마 올해부터 아마 생산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수익 창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또 하나가 테슬라와의 이제 합작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직납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내용 관련된 공장에 직접 납품을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에코프로 BMB 뭐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그 픽으로는 LNF입니다. 뭐 대표적인 이 양극재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뭐 양극재를 뭐 상당 부분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북미나 유럽, 그다음에 중국,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에 지금 현지 공장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확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소재를 담당하고 있는 LNF도 관련된 뭐 공장들을 추가적으로 증설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뭐 공장에 대한 매출이나 순이익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해외에 관련돼서 업체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해외 이제 2차 전지 관련 업체 직접 이제 양극재를 뭐 보내는, 그러니까 수출하는 그런 그러니까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뭐 해외 업체들의 이제 OEM으로 양극재를 공급을 하고요. 특히 이제 테슬라의 4680 그 이제 배터리 내에 밸류 체인으로 이제 LNF가 참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이 LNF를 탑픽 종목으로 2차 전지 관련주로 꼽아 오셨는데 전고점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4% 급등하면서 24만 4천 원 선까지 올라왔거든요. 네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네, 목표가는 뭐 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3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라가는 와중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소재 업체들은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을 그 이제 원자재를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해서 이제 셀즈 업체라는 이제 완성 2차 전지 업체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원자재 가격이 연동이 돼서 납품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에 그 인상분이 인상을 한다라고 해도 뭐 순이익 부분이 뭐 아주 뭐 심각하게 손상될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렇게 소재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이제 셀 업체 입장에서 보면 뭐 상당히 부담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2차 전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에 대한 그
가격 인상분으로 인해서 수요가 조금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가 시장에서 아직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2차 전지 수요가 감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소재 업체 입장에서 보면 또 그 어떻게 보면 그 매출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 있는데 그 여부가 뭐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를 뭐 실적을 나오면서 그때 아마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잘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30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좋은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있어서 네네.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의견 한 번 더 정리 부탁드릴까요? 네.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최근에 뭐 많이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유무상 증자입니다. 예. 유상 증자를 이제 5천억 정도 이제 하고 그다음에 무상을 한 주당 이제 3주씩을 이제 지급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무상 증자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뭐 에코프로비엠의 이제 유상 증자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유상 증자를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뭐 그러니까 주가가 좀 희석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네, 통상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비 같은 경우는 지금 증자하는 목적이 생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자금 확보 차원에서 이제 증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향후에 보다 많은 생산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이걸 또 네,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받아들일 거고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양극재 수요가 아직도 뭐 계속 이제 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좀 더 이어질 거다라고 보면 뭐 관련돼서 공장을 신설한다라는 건 그만큼 매출이나 영업 이익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